부속물 매수 청구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상환 청구권은요 되게 간단해요. 여기서 이렇게 건물이 있죠. 여기 토지가 갑이죠. 갑의 토지 위에 갑이 이렇게 건물이 있죠. 여기요 을이요 여기서 증축을 해요. 을이 증축. 그럼 이 증축한 것이요. 증축한 것이 여기서 독립성이 있느냐 이 말이죠. 독립성이 있느냐. 여기요 독립성이 없느냐 이 말이죠. 독립성이 없느냐 이렇게. 독립성이 있다. 독립성이 있어. 이것은 뭐다? 부합이다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그럼 이건 뭐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독립성이 있다. 부합이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요 소유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 여기요 독립성이 없죠. 독립성이 없으니까 이것을 뭐라 한다? 부합이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구성 부분이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것을 소유권의 뭐가 된다? 객체다 이렇게. 소유권의 여기 죄송해요. 여기 소유권의 객체이고 객체가 아니다 이렇게. 여기는 객체가 아니에요.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비용상환 청구권이다. 이걸 비용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비용상환 청구권 이렇게요. 비용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비용이죠. 여기 비용은 여기서요 필요비가 있고요. 필요비가 있고 여기요 유익비가 있다 이런 말이죠. 유익비. 그래서 여기는 필요비가 있고 이건 유익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필요비는 어떻게 한다? 필요비는 지출 즉시요. 지출 즉시 청구하든지 이 필요비하고 유익비는요 임대차가 종료예요. 종료하고 목적물을 반환하고요.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청구하든지 이렇게 6개월이요. 그러니까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할 수도 있고 반환하고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근데 유익비는 반드시요 종료하고 반환하고 6개월이에요. 그러면 이 유익비는요 일단 목적물을 개량해야 되고요. 가치가 현존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선택이다? 임대인의 선택. 다른 말로 누구다? 소유자의 선택. 다른 말로요 회복자의 선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회복자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유익비는 뭘 할 수 있다?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허용하면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환기간 허용한다? 유치권이 안 된다? 임의규정이고 임의규정이니까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죠. 이렇게. 이것을 비용이다. 그런데 판례가 뭐라 하겠냐? 이렇게 증축을 하잖아요. 증축한 것은 다른 약정, 다음 특별한 사정, 특별한 사정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기 중축 부분이죠. 중축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말이죠. 이 중축 부분은 뭐가 없다? 중축 부분은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이죠.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다는 말은 무슨 문제다? 비용의 문제다. 비용. 이 비용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요 중축 부분을요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하죠. 그래서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죠. 임대인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이건 뭐다? 임대인 너 가져 이 말이죠. 그 말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임대인 너 가져 그랬으니까 돈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비용을 만 것이다. 포기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유효가 돼. 그래서 비용을 포기하니까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런 것이 있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원상복구 있죠. 종기성수에 말하면 원상복구한다. 그럼 원상복구한다 말이 무슨 말이죠? 원상복구한다는 것은 내가 비용을 청구한다 안 한다?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원상복구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원상복구한다는 것은 비용을 뭐 한 것이다. 비용을 뭐 한 것이다.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할 때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한 경우 비용 상환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건 독립성이고 독립성이 없고 이렇게 받는 것이고 이 부속물은요 또 달라요. 부속물은 임대차가 종료해야 돼요. 종료하고요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요. 채무 불이행이 없고 그러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야 돼요. 동의나 매수 이렇게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되고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돼요. 부속물은 토지는 안 돼요. 토지는 안 되고 건물 기타 공작물에 있어서만 돼요. 공작물만. 청구권 앞에 매수죠. 매수지가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용상환 청구권은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강행 규정이에요. 원칙은 포기가 안 되지만 만약에 차임 등을 현저히
저렴하게 줬다. 현저하게 저렴하게 줬다. 차임등을요. 알겠죠? 그래서 차임등을 현저하게 저렴하게 줬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됐죠? 그래서 이렇게 현저하게 저렴하게 해준 경우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포기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포기할 수 있다. 임차인한테 유리하니까요.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 유리하니까? 임차인한테 유리하니까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지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요. 비용상환청권요. 1번. 피로비를 지출할 때는 임대차의 종료 전이라도, 봐봐, 피로비냐 종료 전이라도 지출 즉시 줄고요. 지출 즉시.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이 말이나 지출 즉시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는요. 임대차가 종료해야 돼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돼요. 3번은요. 피로비나 유익비는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반환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죠? 6개월이에요. 이건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에요. 비용상환청권은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에 도전자 끝에요. 포기해도 유효가 돼요. 니은은요. 임대차가 종료할 때 건물을 원상복구한다. 뭐라고요? 원상복구. 이러면 원상복구란 말이 뭐예요? 내가 받은 거 다 돌려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비용상환청권을 미리 포기한 것이죠. 따라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디귿은요. 임차인이 무슨 부분이요? 중축한 부분이요. 임대인의 소유로 기속시키기로 약정을 했죠. 그래서 중축한 부분은요. 임대인 소유로 기속하기로 약정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투입 비용의 변상이나 권리 주장을 포기한 것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중축권은요. 아까 말했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없다 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요. 똑같아요. 건물 기타 공작물이에요. 임대인의 동의 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그러니까 동의나 매수 딱 두 마디예요. 이것은 부속물이고요.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두 가지가 안 돼. 채무 불이행. 뭐가 안 돼요? 부속물 매수 청구하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하고 두 가지가 안 돼.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부속물 매수하고 지상물 매수가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오른쪽에 3번이요. 부속물은 뭐죠? 부속물은 임차인 소유고요. 부속은 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부속 봐봐요. 구성 부분이 아니다? 아니죠. 구성 부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로지요. 임차인의 특수 목적 줄고요.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 그러면 부속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부속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특수 목적에 사용한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 봐봐요. 행사효과 니은. 부속물 매수 대금 청구권하고요. 청구권에 기한 건물 공작물은 유치권의 성립은 뭐가 된다? 부정된다 이렇게. 유치권의 성립은 뭐가 돼? 부정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요. 일시사용이죠. 일시사용은 부속물 매수가 아까 있다겠어 없다겠어? 없다겠죠. 자, 니은은요. 임차인의 지위가 적법하게 전전승 게 뭐냐면 동의 있는 전대차다 이 말이죠. 그러면 현재 임차인 누구냐? 전차인은요. 종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부속물에 대해서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좀 이따 우리가 볼 거예요.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6번 봐봐요.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분리가 뭐냐? 7번 봐봐요. 차임이 시가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하다. 그렇게 돼 있죠? 파격적으로 저렴하다 말은 임차인한테는 유리했다, 불리했다? 유리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 부속물 매수를 포기해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유효이다,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희한하게 우리가요. 지금 계속 한 2년 정도요. 부속물 매수 청구하고 비용상환 청구에서만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지금 한 3년, 4년 가까이 뭐가 안 나오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알겠죠? 자, 지상 매수 청구는 뭐예요? 여기요. 갑의 토지가 있죠? 여기 을이요, 임차인이죠? 임차인이요, 이렇게요. 그럼 임차인이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짓죠? 그리고 아까 뭐라 했죠? 건물에 등기하죠? 그럼 이 등기를 무슨 등기로 본다? 임대차 등기로 본다고 그랬죠? 그럼 건물에 짓고 등기하면 임차인은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그럼 부속물 매수는 누가 누구한테 청구하냐?
임대차가 뭐한다? 임대차가 종료해야 돼요. 기간이 만료해야 돼요. 기간이 만료하고, 그 다음에 지상물이 현존해야 돼요. 현존하고,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요. 채무 불이행 없죠? 없으면 어떻게 한다? 여기요,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갱신을 청구해요. 우리 이것을 갱신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갱신을 청구하고요. 그런데 만약 갱신을 청구했는데 갱신이 안 되죠. 안 되면 뭘 한다? 이때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해요. 이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이 갱신 청구권은 청구권 앞에 갱신이란 말이죠. 이것은 형성권이 아니고 그냥 청구권이에요. 갱신을 청구하는데 안 해주면 지상물 매수 청구해. 그런데 여기서요, 임대인 있죠.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해요. 해지 통고. 우리가 묵시적 갱신할 때 전속기간의 정함이 없을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잖아요. 해지 통고하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즉시로 지상물 매수 청구.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갱신을 청구해야 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원칙이니까요. 그런데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갱신을 청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갱신 청구가 없이 해지 통고가 있어도 지상물 매수는 청구할 수 있거든요. 알겠죠?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란 말이 뭐냐?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을이요, 갑의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임대차가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 지상물을 내가 철거하겠다. 지상물을 포기하겠다. 이러면요, 철거나 포기하겠다. 이렇게 약정을 하잖아요. 이러한 약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그래서 강행 규정 기간이 만료하면 지상물을 철거한다. 지상물을 포기한다. 이러한 약정은 효력이 없어. 그럼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매수가 있죠. 매수를 뭘 한다? 형성권이다. 이 말이에요. 형성권. 그러면요, 여기요, 우리가 이 지상물은 뭐냐? 지상물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어도 된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어도 돼.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봐봐. 부속물 매수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요,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의 뭐를 필요가 없다? 동의가 불문한다. 동의를 따지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경제적 가치가 있냐 없냐? 경제적 가치를 불문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제적 가치가 있냐 없냐? 임대인의 동의가 있냐 없냐?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것이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냐 없냐? 그것도 불문하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건물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지상물이 남의 토지 위에 걸쳐서 있다. 갑하고 이렇게 A하고요, 남의 토지 위에 걸쳐서 이렇게 건물이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지상물 매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 부분만 구분 소유, 아파트처럼 구분 소유로 할 수 있으면 이 부분만은 되지만 전체를 매수하라고 하면 된다, 전부 매수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청구는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니까요, 청구 당시 시가요. 청구 당시 시가대로 매매계약이 성립해요. 청구 당시 시가대로 매매계약이 성립해. 청구 당시 시가, 이렇게 시가대로요. 알겠죠? 이 청구 당시 시가대로 매매계약이 성립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청구 당시 시가가요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만약 예를 들어서 저기가 근저당권이 있다. 우리가 건물에 근저당권이 있어도 매매계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어떻게 하면 돼요? 근저당권 말소 플러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동시행이잖아요. 우리가요, 매매대금을 정할 때 매매대금을 정하면은 그 건물의 가격만 얘기하는 거지,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요, 이 피담보 채권을 공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만약에 이 을이 건물을 짓고 나서 이 건물에다가 근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근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근저당을 이렇게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럼 근저당 잡으면 피담보 채권이 1억이잖아요. 1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근저당권이 있고 근저당권이 1억이 이렇게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을은 갑한테 이걸 살아가려면 자기가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 건물이 순수 건물이 가격이 3억이라고 해봐. 근저당권 1억 있으면 먼저 1억을 갚고 근저당을 말소하고 이 을이요, 갑한테 3억 원에 사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근저당권이 있을 때 피담보 채권을 매매대금을 정할 때 공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중요해요. 알겠죠? 이것을 지상물 매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그러면 지상물 매수는 누가 한다?
말소 당시 소유 임차인이야. 말소 당시 임대차 말소 당시 계약 말소 당시 건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이 한다. 그러니까요, 임대차가 말소가 됐는데 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A라는 사람한테 처분했다. 그러면 자기는 건물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상물 매수로 청구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땅 주인이 바뀌었어요. 땅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으면 토지 양수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이 없는데 땅 주인이 바뀌죠. 그럼 새로운 양수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1번요. 1번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건물 기타,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하고 2기 이상 연체가 없어야 돼.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은 갱신을 원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해지를 통과하죠. 그러면 그때 청구해. 여기 봐봐요. 여기요. 갱신을 청구하는데 갱신을 원하지 않거나 해지 통과하면 그때 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기억 봐봐요. 뭐가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돼?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두 가지가 안 된다고 했죠? 뭐가 돼요?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가 안 돼.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누가 지상물 매수 청구한다? 지상물 소유자. 임차인이죠. 지상물 소유자가 한다. 이것은요, 지상물 매수 청구는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임대인을 상대로 해야 돼. 임대인을 상대로. 바로 밑에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죠. 그러면 누가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토지 양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누가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자, 3번의 인정 범위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는 행사 요건이 아니고, 니은은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하지 않고, 대신요,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 즉 무허가 건물도 가능하고 무허가도요. 자, 니을이 중요해요. 니을. 디귿하고 니을이 중요해. 니을 보면 제3자 토지 위에 걸쳐서 있죠. 그럼 이것이 구분 소유가 되면요, 그러면 이 부분만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건물의 전부, 토지 전부는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그다음이요, 여러분요, 니을 디귿 봐봐요. 디귿.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자. 그게 아니고요, 행사 효과를 보세요. 행사 효과 기억을 보면요, 지상물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란 말이죠. 그래서 임대인은요, 그 매수를 뭐 하지 못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요. 자, 니을을 보면요, 지상물 매수 청구는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근저당권. 여기 봐봐요. 아까 말했죠?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근저당권을 말소할 사람은 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대금을 정할 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공개하지 않고 건물의 순수한 가격을 따라서 정하는 거예요. 건물의 순수한 가격. 알겠죠? 그래서 이런 보면 건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인정되고요,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나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수 가격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만약에 지상물 매수 청구하죠. 그러면 을은 어때요? 을은 건물을 인도하고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임대인 갑은요,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 지상 건물의 매매대금 있죠. 매매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을은요,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5번은요,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한다.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슨 계약,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 이렇게요. 이것을 여러분요,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의 룰이기 때문에요, 이건 지상 매수나 이런 것들은 다른 곳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잠깐 하고요. 그 다음 잠깐 쉬었다가 뭘 하냐? 동의 있는 전대차, 동의 없는 전대차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